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설명회도 못하고 그래서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입시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 또 지겹다. 맨날 이 이유 그만 얘기하시는 분들은 네, 창을 닫아주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시 컨설팅이 왜 필요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나 빼고 다 하는 거다. 사실 입시라는 게 사실 이렇잖아요. 다른 상대방하고 상대평가죠. 그렇죠? 절대평가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80이라는 기준을 정해놓으면 여길 넘어간다면 다 합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경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즘 영어를 절대평가로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래도 3등급 맞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상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보다 앞서가면은 저는 그냥 탈락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이해를 해야 되죠. 사실 학생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런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사실 이제 강남에 입시 컨설팅을 하는 데랑 이제 제가 조인을 하러 가가지고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어 이제 이게 이제 사실 로드맵을 짜주더라고요. 이제 어떤 동아리나 KOC 무크 동아리를 만들어라. 저희 맨날 보여드렸던 거죠. 물론 관심 없으신 분들은 진짜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유전학을 하는데 이제 유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참고 자료, 논문이나 이런 강의들을 안내하고 있었고요. 확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빅데이터 처리 확률 통계라는 책을 읽게 하고 다인자 유전 관련 분포에 대해서 또 KUCW에서 수리 통계학 같은 강의를 듣게 하고 주사위 게임과 엑셀을 활용한 정규 분포 곡선 추측 활동 이 논문이죠.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RNAI 최근 치료제 동향이라던가 생화학 2라던가 그쵸? 여러 가지 레닌저의 생화학 난리 났죠. 이제 대학 가서 배우는 건데 사실 이런 식으로 모든 과목마다 이렇게 개별 컨설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하면서 저희 아이들하고 이걸 공유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역사는 그 다음에 이제 신화를 썼죠. 그죠?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성과를 냈는데 그렇죠? 사실 제가 잘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굉장히 또 뛰어났기 때문이었고 특히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해준 거에 플러스를 해서 진짜 의대에서 수석을 하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성과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서 매우 문제지만 저는 결코 자기 거라고 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이었고 그 아이들이 과연 어떠한 노하우로 합격을 했는지 저희 학원에 맨날 기웃기웃 전화하시고 욕하고 온갖 사람들 다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도대체 이 애들이 대학을 어떻게 갔을까에 대해서 사실 그 학교 학생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사실 생기부로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나는 같은 학교니까 갈 거야. 예를 들어 나는 이 학교 후배니까 난 갈 거야. 이거는 진짜 그냥 거의 생각이 없다 못해 제 뇌세포들이 다 잠자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모든 그 학교 출신 지금부터 다 대학을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학교도 그렇게 하질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위대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생기부가 매우 특별했기 때문에 그 친구만 간 거예요. 근데 후배들이 난 같은 학교니까 이런 아주 엄청난 그러니까 인과관계와 원인과 결과죠. 그렇죠? CE 커즈 앤 이펙트라고 하는데 인과관계랑 상관관계 그냥 상관이 있을 뿐이에요. 같은 학교일 뿐인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저는 김태희랑 같은 학교 다녔어요. 저 아무 상관 없는 거거든요. 저랑 김태희라는 사람 저랑 상관 있나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발 이 미몽에서 벗어나라. 진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사실 제가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면 제 얘기를 안 듣는 애들이야 그렇다 치고 저희 학원에 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긴데
제발 정신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나중에 욕을 먹습니다. 이 분명히 학생들도 많이 보고, 제가 사실 밴드에서 어떤 사람이 제 글을 읽는지도 알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학원을 그만둔 학생들이 제 글을 꼬박꼬박 보는 걸 보면서 참, 아니 뭐 연락을 하지 왜 이렇게 보고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물론 보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겠죠. 일부 아주 똑똑한 학생들은 거기서 딱 뽑아내서 자기 걸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대학에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세특이에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죠. 가장 근본적으로 일단 세특이 제일 중요한데, 자, 세특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학교에서 대부분 세특을 아이들 보고 써오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부 능력 그 특기 사항은 학생이 그 학기 동안 그 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걸 물어보겠다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세부 능력을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선생님이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만한 뭐 A4 용지나 뭐 학교마다 다르지만 좀 발전된 학교, 어드밴스된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자사고는 진짜 엄청난 틀을 딱 주고 다다다닥 합니다. 뭐 공주 사대부고 뭐 여기 뭐 하나고 뭐 전국 단위 자사고 북일 이런 경우는 완벽한 세팅 틀이 있어요. 문제는 이제 이 학교 가면 내신이 안 나온다는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 어쨌든 생기부적인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뛰어난 학교가 괜히 명문고등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학교 가서 1등할 자신 있으면 가가지고 생기부를 정말 내가 아주 엄청나게 어필해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저희 뭐 원에서도 국일고에서 서울대 의대에 간 학생도 보면은 이제 사실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게 거의 위대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러니까 똑똑하지.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예의 바릅니다. 정말 사실 제가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근데 꼭 이제 반비례 해요. 사실 아이들 보면은. 그래서 또 쓸데없는 얘기고. 자, 아무튼 통합사회 공부를 통해 사회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회과학에 대해 탐구했다. 그렇죠? 사회과학이 뭔지 아이들이 잘 모르거든요. 소셜 사이언스라는 게. 실증주의와 해석학적 방법론의 차이에 주목하며 어거스트 공트와 베버의 저서들을 통해 두 사회학자의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탐구했다. 또한 뒤르케임의 자살론을 읽고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의 양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APA 형식에 대해 온전히 이해했다. 자, 예전에 제가 어떤 아이를 상담하면서 이런 걸 보여줬더니 저 이거 찍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무례한 학생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너 이거 찍으면 오히려 너한테 저주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친구는 어떤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걸 딱 찍어가지고 뭐 생각에 넣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실증주의랑 해석학을 스스로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좀 성격이 못돼 먹어가지고 항상 비난을 하는데 이게 정말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 그 친구가 정말 저한테 어이없게 행동하고 갔는데 제가 저걸 보면서 저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그냥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디 가서 좋은 거 있다니까 구경하는 거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구경하면 그거 이해하냐고요. 그거 넣을 수 있냐고요. 거꾸로 말하면 면접에서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제가 최근에도 서울대학교 면접 분석해가지고 이제 올려드리는데 보면은 세특 가지고 그냥 계속 꼬리 물기 하잖아요. 그럼 어떤 애들은 면접에 어려운 거 나오니까 좋은 책을 안 넣는데요. 참 그것만큼 한심한 것도 없습니다. 일단 면접에 못 가요. 그렇게 하면. 네, 좋은 책 안 넣고 세특을 안 하잖아요. 학생 면접에 못 갑니다. 제발 주위에 정말 좋은 멘토가 있다면 그분의 말을 들으시고 아니라면 차선으로라도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학생들 이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사실 괴물 같은 전형이에요. 저는 반드시 없어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모든 제도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탄생을 하지만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없어지려면 또 시간이 걸리거든.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제가 봤을 땐 최소한 5년 이상은 갈 것이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대학을 가면 됩니다. 예전에 본고사 때 막 엄청 어렵다고 또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계속 바뀌고 수능이라는 뭐 사고력 측정한다는 시험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했지만 암기형의 시험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학력고사는. 수능 바뀌었지만 수능이 정말 사고력 시험일까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물론 어떤 부분은 사고력 시험이지만 시험을 위한 시험일 가능성도 많죠. 물론 그게 어떤 그 평가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제도는 임계점이 한계가 있어요. 이게 반드시
나쁜 점을 노정하고 딱 터지게 돼 있는데 그 직전에 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런 내용 지금 되게 어려운 내용 많이 나왔죠. 실증주의, 해석학, 자살론, APA. APA에 대해서 제가 설명 안 할게요. 그냥 그냥 논문 쓰는 그런 형식인데 이런 것도 보면 어떤 분들은 논만 막 소논문 생기고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보고서라고 쓴다니까요. 제가 그 면접 후기 보여드렸죠.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내용은 뭔가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 언론의 그 보도를 보고 믿고 그냥 순진하게 필요 없어. 이거는 이런 분들은 사실 확증 편향이라는 거에 빠져 계신데 자신들이 믿는 거를 옳다라고 편향된 사고를 하시는 겁니다. 부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확증 편향의 결론은 자녀의 대학이 조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대학이 전부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거 해서 저희 컨설팅 하라고 협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안 하셔도 돼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 찾아서 가시면 되고 충분히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찾아서 반드시 저는 좀 이런 가이드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괴물이죠. 생기분야 없어져야 돼요. 이거는 없어져야 돼요. 제가 학원에서 저희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진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그냥 노 아이디어이기 때문인데 결국의 결론은 내신 등급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걸로 평가하겠다는 건데 왜 이 부분을 관가하는지를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경제 과목 세특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경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탐구하는 학생으로 경제학 원론,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등의 책을 탐독했다. 특히 시카고 학파의 여러 글들을 읽고 정책 무력성 명제에 대해 크게 공감하며 확장적 재정 정책은 인플레이션만 촉발하고 통화 승수를 올리지 못한다는 것. 이미 여기서부터 머리에 이제 아이들 쥐가 날 텐데 다 모르는 내용이죠. 시카고 학파, 정책 무력성 명제, 확장적 재정 정책 이건 알 건데 인플레이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만 촉발을 하고 실제로 통화가 사회에 도우지 않는 통화 승수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이것을 대한민국의 거시 경제 지표 M1, M2, M3 이제 통화량 지표죠. 이건 모든 아이들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오고요. 이걸 통해 보여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래서 이제 M1하고 M2의 괴리도를 보여주면 되는데 이거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독서 수업 때 조만간에 할 생각이고요. 수업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감탄을 자아냈다. 이런 부분들이 문과 이러시는 분들은 진짜 입시에 어떻게 보면 저랩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모든 과목을 골고루 평가를 하죠. 특히 의과대학 같은 최상위권에서는 아이가 사회에 대해서 혹은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모든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수준이 높은지를 판단하거든요. 제일 어리석은 애들이 경제 세특에 또 의대 넣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의학이 아니에요. 이게 경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하는 얘기죠. 경제 세특에는 경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입학사정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또 입학사정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희 선배들도 입학사정관으로 많이 가 계신데 그분들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고 이제 일반 투잡러들이 입학사정관이 되게 많아요. 뭐 IT 회사에 근무하다가 입학 시즌에는 사정관으로 들어가거나 사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영역이 있고 제가 모르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입학사정관들은 어느 정도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뭐 최소 40 이상의 어떤 다양한 사회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어디서 들어본 내용이 있는 애를 우수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특히 이런 거죠. 뭐 이거 딱 보는 순간 얘가 멍청한 애라고 판단하는 입학사정관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얘 꼭 뽑아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것들이 뭐냐 입학사정관들이 어떻게 보면 컨설턴트한테 그냥 속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 없잖아. 아이가 해서 내면 그건 아이가 했다라고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속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너는 그걸 속이자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절대 속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까지 학습을 해서 생기부의 수준을 우리가 끌어올려야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사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자,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자, 경쟁률에 주목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숭실대학교 작년 경쟁률을 말씀드리는 건데, 뭐 의대는 뭐 얘기하면 우울해지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숭실대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 이게 굉장히 제가 추천하는 데예요. 제가 여기를 미는데 올해도 아마 많이 여길 갈 텐데 83명자 이제 선발을 해요. 83명 선발을 하는데 경쟁률이 6대 1입니다. 뭐 더 높은 데도 있죠. 뭐 18대 1도 있고요. 자, 이런 데 참 무시무시한데
도대체 그러면은 몇 명을 제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자, 대충 한 200명 가까이 제껴야 되네요. 자, 이것도 볼게요. 480명 중에서 대략 500명 중에서 120명 붙었습니다. 그럼 몇 명 제껴야 돼요, 여러분? 그죠? 대충 360명 제껴야 돼요. 자신 있나요? 보통 숭실대학교가 3.0, 뭐 2.0에서 이 정도에 붙어요. 근데 3.0이라고 2.0이라고 무조건 붙여주고 3.0이라고 무조건 떨어뜨릴까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은 학교거든요. 정양평가냐, 정성평가냐. 정양은 양으로 측정한다는 거, 성은 성질을 본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정성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교 블라인드 제도이기 때문이죠. 이번 정부에서 했던 또 훌륭한 아주 정책, 그렇죠? 충격적인 정책.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자,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았는데 그냥 학교 이름 가리는 거 그러면은 판단이 안 됩니다. 저도 1년에 수백 거의 수천 명의 아이들 거 보는데 진짜 그 몇백 명의 아이들 이렇게 보고 제가 느끼 뭐 여기 자사고 뭐 전국 단위 뭐 강남 애들 뭐 오만 애들 다 봐요. 비슷해요. 제가 나름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제가 나름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이잖아요. 봤을 때 조금 더 좋은 고등학교 가서 그런 혜택을 많이 누리느냐 아이들이 그건 아니라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신에서 너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인데 아무튼 뭐 설명할 때 제가 몇 시간씩 말씀드리는 건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생기부의 퀄리티가 너무 중요하고 제가 세특을 불과 몇 개 그리고 강남에서 이렇게 컨설팅 하는 걸 보여드렸지만 아마 이걸 보시는 어머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라면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대지가 뭔지는 반드시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하시고 모두 이 입시라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이 갈림길에 있는데 이 입시에서 꼭 성공하셔서 부디 원하시는 것들을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은 그래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